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사건을 좀 쉽게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일단 발단은 행정자료죠. 이에 따른 유출까지 이어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 심재철 의원 측이 정부 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네. 비인가 행정정보, 그러니까 인가가 되지 않은 예산 그 사용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네. 그것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예산 사용 내역,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부적절하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정부 측, 특히 청와대와 기재부와 그리고 심재철 의원 간에 뭐 공방뿐만 아니라 예. 서로 맞고소 또 막 고발하는 그런 상황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그 불법성 여부 문제를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네. 심재철 의원 측은 지금 국감이라든가 이것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신이 소속된 국회 기재위 의원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재정정보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가된 그런 그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을 해서 자료를 검색하던 도중 우연하게 백스페이스 2번을 눌렀더니 예. 말하자면 정부 측이 이야기하는 비인가 정보 자료가 쏟아져 나오더라. 그래서 그거를 입수한 것이지 그것을 뭐 불법적으로 해킹 등을 통해서 입수한 게 아니라는 게 심재철 의원 측의 주장이고요. 정상적인 방식이었다. 네, 그렇죠. 그게 비인가인지도 몰랐고 예. 또 그것을 불법적으로 의도적으로 입수하려고 검색한 것은 아니다는 게 심재철 의원 측의 주장이고 네네. 정부 측에서는 적어도 그런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려면은 5차례의 그런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그것이 불법적인 걸 해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양측 모두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한 상태에서 그것이 불법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역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판가름이 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예. 그 업무 추진비의 그런 그 사용의 부적절성,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심재철 의원 측은 정부 예산 지침에 보면은 심야, 그러니까 밤 11시 이후입니다. 네. 심야라든가 또 휴일이라든가 공휴일에는 그러한 그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정상한 업무 시간이 아닌데.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청와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쭉 검토해 보니까 심야에 사용한 것만도 4,132만 원이고 예. 공휴일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이런 때 사용한 업무 추진비만도 2억 원이 넘는다. 그리고 그 사용처도 원래는 정부 그런 카드로 사용하는데 크림 카드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사용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와인바라든가 고급 일식집이라든가 오락업종까지 사용한 것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사용이고 정부 예산 지침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거고 청와대 측의 해명은 청와대는 24시간 사실상 근무하고 365일을 근무하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러다 보면은 저녁 늦게 어떤 회의도 긴급하게 하고 또 뭐 외빈을 접대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말하자면은 심야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좀 그 고급 음식점에 들어가서 크림 카드를 말하자면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고요. 또 하나 청와대 비서관들이 받았다는
회의 참석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 측은 회의를 참석하는데 비서관들이 무슨 돈을 받느냐. 이 돈만도 261명이 2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건 꼼수 수당 아니냐는 게 심재철 의원 측의 주장이고 네네. 정부 측, 청와대 측의 해명은 이 돈이 그동안 쭉 회의 수당을 받은 게 아니고 지난해 5월에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가 없이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식으로 그 비서관들을 임명하기 전에 민간인 신분의 그러한 사람들을 비서관으로 채용하기 전에 업무를 한 6월 말까지 한 달 이상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정책자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해서 정책자문료를 지급한 것이지 정식으로 비서관이 된 이후 그 회의 참석했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폭로를 하면은 이제 해명과 반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추가를 하면요. 고급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관련국, 그러니까 외빈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한 것이고 오락 관련한 사용권은 지난 6월에 민주항쟁 관련 영화를 봤다. 뭐 이런 거 뉴스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때 사용이 된 것이다. 또 미용 업종은 평창 올림픽 경호작전 수행했던 군인과 경찰들 목욕 시설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은 네네.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뭐 그렇게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내용인데 심재철 의원 측은 10만 원이 넘는 고급 일식집에 수십 차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차례 간 내용들은 또 뭐냐. 어쨌든 그러한 불가피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 회계 지침에 따라서 말하자면 필요하면은 다른 항목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청와대라 해서 그 예산 회계 지침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느냐. 일단 1년 360을 근무한다고 한다면은 경찰, 군인, 뭐 이런 소방 공무원들 이런 분들도 24시간 360을 근무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도 예산 회계 지침에 어긋나게 뭐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계속 쓴다면은 이런 것은 예산 회계 지침이 뭐 필요하느냐. 그러한 것들 작은 거라 하더라도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해서 이 부분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업무 추진비 공개된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이게 정당했느냐 정당한 지출이었느냐 이 부분이 좀 자세하게 언급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정당했느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뭐 이게 건당으로 보면 한 명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인데 이것까지 지적을 해야 되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긍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범계 의원도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물론 뭐 이 액수들이 다 소액이고 뭐 말하자면 여론의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액수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다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 공세고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하나는 큰 일은 하나는 국민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거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한 것이 국회의원 임무이기 때문에 국감을 앞두고 그런 정보 자료가 입수가 됐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그것이 뭐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은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업무 추진비는 특활비라는 것은 특활비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던 특활비 경우는 공개되지도 않고 또 그 영수증이 필요 없는 것이지만 업무 추진비는 다 영수증이 붙어 있고 그것을 공개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어서 무슨 국가 기밀 유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또 심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을 보면 다 일리가 있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감사원이 다시 한번 그렇죠. 정확하게 예. 엄정하게 이렇게 감사를 해서 당 주장을 밝혀서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해명에서도 뭐 누락된 결제 부분이 좀 상당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 현 정부가 도덕성을 강조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점을 이제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죠. 그렇죠. 의문을 좀 과거에 품고 있는 것 KBS 같아요. 이사 한 분이 그 카드를 말하자면 KBS에서 이사에게 지급된 업무 추진 카드가 있습니다. 네. 그 카드를 가지고 2,500원짜리 예. 말하자면 김밥을 사 먹었다. 이거는 공적인 사용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용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몇 가지를 들어서 불법 사용을 해서 퇴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집행을 감사를 하면서 자기 쪽의 이런 그 업무 추진비 내용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또 한국당 측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뭐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양측이 공방만 오가고 있을 뿐이지 자, 일단, 그 사용 내력에 대해서 예. 몇 가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요, 그 교수님. 사용 내력이 전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주장만 듣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제가 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은 감사원에서 정확하게 전체 내용 또 사용 내력이라든가 네, 드러나지 맞습니다. 않은 부분까지를 좀 감사를 해서 공개하면은 이런 논란은 뭐 자동적으로 정리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죠. 일단 정기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만 1,600여 건입니다. 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선거제도 개편 등등 뭐 과제도 산적해 있고. 그런데 현재 뭐 야당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정기국회 도중에도 야당 계속 탄압하면 정상적인 국정감사, 국회 운영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한국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국회도 보이콧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놓고 있는 것이죠. 예. 말하자면은 정상적으로 자료를 입수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뭐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고 10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특히 여당이 강하게 한국당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은 결국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들 뭐 예산안 470조에 달하는 예산안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민생 법안, 경제 법안들도 산적해 있고 또 처리해야 할 판문점 이런 선언의 비준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정치적 공방을 거듭할 경우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그 불법성 여부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고 또 적절성, 사용 후 적절성 여부는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거기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대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그렇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논란을 가지고 모든 뭐 법안 심사, 예산 심사, 국회 일정까지를 보이콧한다든가 이것을 파행으로 가는 것은 국민이 국회의원, 특히 국회에 부여된 그러한 권한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영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